오는 25일 예정되어 있는 여야 대표회담, 구체적으로 어떤 의자가 오고 가야 할지 먼저 여당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입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의원님. 이번에 25일 날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 생중계하자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그 생중계 제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런 좀 신선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 예. 그냥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냥 구태의연하게 국민들도 좀 식상한 그런 모습보다는 예. 계속 이렇게 좀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것 자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이게 회담이 생중계가 되면 사실상 토론이 될 건데 그러면 양 대표가 토론에서 다투다가 오는 거 아니냐? 물밑대화가 없으니까 오히려 좀 말이 좀 강해지고 보여주기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걱정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요? 현재 당장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서로가 자기 의견들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네. 열심히 주장을 하면 네. 이제 그걸 가지고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건강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또 서로가 협의와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기대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제가 확정된 건 아닌데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쟁 중단 선언, 정치개혁, 민생회복 요거를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25만 원 지원금,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지구당 부활 요런 걸 하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의제가 부터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해결 안 된 의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첫째는 뭐니 해도 민생에 대한 법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의료 대란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료 대란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또 재유행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아프리카에서 급속하게 그 엠팍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언제든지 한국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미래 먹거리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반도체 관련돼서 K-칩스법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게 지금 연말에 일몰 예정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현재 오히려 더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면서 앞서가고 있는데 예. 이것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해서 일몰을 연기하는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고준위 방패장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원전에서 사용 후 해결료를 어디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드는 그런 문제는 정말로 시급하고 그리고 또 제가 제일 먼저 내긴 했습니다만 인공지능 관련 입법은 이미 유럽에서 2026년에 시행하기로 했거든요. 법은 완성이 돼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싶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의료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회담이 있고 나면 그러면은 대통령과의 이제 영수회담 문제가 또 떠오를 텐데 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또는 3자 회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사실은 여야가 먼저 당대표가 회담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법안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저는 여야정 협의체가 상설화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여야가 모이면 그래도 그 법안이 합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 합의된 법안을 실행하는 것은 정부인데, 지금까지 제가 국회에 있다 보면은, 그, 한 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통과된, 특히 뭐 야당이 통과된 그런 법안들은, 정부에서, 실행을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정부에서 실행을 할 의지가 없으면 예.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야정, 그러니까 여야 대표와 대통령께서 모이셔가지고 한 3자 합의를 이루어내면 예. 그 법안의 통과 내지는 실행까지도 담보가 되니까 예. 훨씬 더 민생에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예. 제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어때요?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거는 저 민주당 측에서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 측 얘기를 보니까 선별 지원에 관해서는 좀 논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예, 의원님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이거? 사실 똑같이 전 국민 25만 원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을 똑같이 25만 원을 준다면 예. 빈곤한 분들, 빈곤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25만 원, 예. 재벌 총수도 25만 원. 그게 사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건 그냥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국민들을 도와드리겠다고 한다면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서민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국민들께 또 그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예. 방법이라고 자, 의원님.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일부에서는 아예 이거 지원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이제 합의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는 이제 정치한 기간이 좀 짧은데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당 대표 회담 잘 해낼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나름대로 지금 어젠다만 제대로 세팅하면 지금 사실은 예. 그렇게 뭐 복잡한 국면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상되는 어젠다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우선 내부에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오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 어젠다 의제 중에 가장 아마 뜨겁게 양측이 부딪힐 것 중에 하나가 이 최상병 특검 요건 것 같은데, 예.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보 조작 의혹 요것도 포함할 테니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 민주당의 역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예, 뭐 우선 제가 또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원칙적으로 그 국가를 위해서 정말 꽃다운 목숨을 바친 최상병 이 죽음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여 가지고 여야 합의 아니면 또 제3자 특검 추천,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 아닌 예를 들면 대한변협 같은 데서 추천하는 방법 이런 걸로 통과시키는 게 더 객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우리 여당의 한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제3자 특검 추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협상에 나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민주당도 지금 이번에 또 발의한 거를 보니까 오히려 더 좀 강화됐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특검을 하는 목적 자체가 정치 공세고 최상병에 대한 진상 규명이 아니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그래서 민주당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협상에 뭐 어려운 조건을 달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야 합의에 나서서 합의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저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의원님 말씀은 한 대표가 먼저 발의를 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저 먼저 합의하기보다 뭐 발의요. 합의한 걸 보고 예.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예. 기왕에 서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으니까 예.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합의를 내서 합의안을 내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아, 먼저 국민의힘 안을 내기보다는 민주당과 같이 한 자리에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법안을 만드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예전부터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예. 해왔습니다. 자, 근데 합의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뭐 말씀하신 대로 보면 더 강한 안을 내걸고 저 민주당 얘기는 한동훈 대표에게 먼저 발의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 예. 거기서 이제 그 각자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요일에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좀 합의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거기서 아마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지금 예.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어떻게 하자고 협의해서 오면 그걸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합의가 된다면 예. 저는 그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내부적으로도 또 설득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근데 예.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또 제의가 온다면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아니라면 예. 결국은 뭐 200명이 넘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료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위기의 전조다. 뭐 지방에 이어서 서울 응급실도 붕괴 직전이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사실이니까요. 지금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지금 현재 아마 가을 정도가 되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 도산이 일어나게 되고요. 도산이요? 예. 그리고 또 그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방의대 교수님들이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의료개혁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진료 의사가 부족하고 예. 그다음에 지방 의료가 부실하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오히려 정원만 이렇게 늘리면 자동적으로 뭐 지방도 가고 필수 의료도 가겠지라고 정부에서는 생각한 모양인데 예.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2,000명 이야기 나왔을 때 바로 제가 그때 2월 달입니다. 그때 네. 했던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 서울에서 1년에 2,000개씩 피부과가 생긴다고. 예.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반성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반성을 해야 되고 뭐를 결단해야 된다는 의미십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말에 이제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정말 부실한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정부에서 예. 이걸 제대로 준비를 하거나 정교하게 몇 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없이 예. 그냥 무조건 2,000으로만 그냥 밀어붙였던 게 드러났거든요. 아, 그럼 의원님 얘기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논리를 가지고 2,000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된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2,000 이 숫자가 나왔다 이런 의미신 거예요? 뭐 하늘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예.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의대생과 그리고 또 레지던트라고 하죠. 예. 전공의들이 지금 현재 뭐 벌써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은 올해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고시를 안 보면 내년에 의사가 안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인턴이 제로, 공중보건이 제로, 예. 그다음에 군의관도 없어집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한 해가 통째로 의사가 없으면 전체 병원 시스템들이 붕괴되게 되죠.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지금까지 병원들이 지방의료원들이 특히 유지가 됐던 게 전공의들이
그 진료도 하지만 교육도 받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싼 임금으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났던 건데요. 그랬죠. 이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고 예. 또 필수 의료 의사들이 사표 내고 그만두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지방 의료부부터 도산이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그 의대 교수마저 사직해서 서울로 취직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목적과 정반대로 필수 의료도 망가지고 예. 지방 의료도 붕괴돼서 예.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올렸던 세계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한다. 이런 걱정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정부는 어떤 결단해야 됩니까? 결국은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예. 그리고 또 지금 올해가 아니라 예. 의대 증원은 하겠다는 것은 합의를 우선 하고요. 예. 그거를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자, 그럼 예. 그것이 그 맞는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종의 2,000명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 말씀하신 건데 정부는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의원님. 여당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정부가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당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여당 의원들도 사실은 저밖에는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최대한 노력해서 정부를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당 의원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 잘 모르시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당이니까 정부에서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고 해도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그러니까 민심과 좀 떨어진 정책들을 이렇게 내세우게 될 때 예. 그 점을 지적을 하고 더 좋은 대안들을 내세우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더 지지율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